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을 한번 봅시다. 그냥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만 한번 짚어봅시다. 김건희가 항상 제일 중심에 있어요. 거기에 이종호가 있었죠.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아까 통화를 이때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36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가 다 미리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주가 조작한 거지. 주가 조작을 안 했으면 이종호한테 전화할 일이 없지. 더군다나 일주일에 36번이면 둘이 사귀는 사이여도 그렇게 많이 통화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종호는 다 거짓말하고 김건희도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어, 얘네들은. 얘네들. 이거 2020년 주가 조작 사건 다 밝혀졌잖아.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추미애가 이거 수사 지휘를 해버리니까 검찰총장의 손 떼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손 떼라. 지휘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통화를 한 거죠. 다시 이종호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최혜병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숙인 상병이 너무 억울하게 젊은이가 죽었죠. 임성근 때문이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요놈이 나쁜 놈이에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는데, 수사단장으로서 수사를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경찰청에 넘기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종호와 임성근입니다. 거기에 해병사령관이었던 김교환도 걸려있고, 이종섭이라는 런종섭이라고 그러죠. 런종섭. 저 호주 대사로 피해갔다가 다시 잡혀온 바로 그놈. 김건희가 중심에 서서 이종호를 통해서 임성근을 살려내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2023년 최혜병 사건입니다. 김건희가 또 명태균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명태균이 활약합니다. 김영선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돗물 손으로 떠먹은 여자 아니에요?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예요. 이화여대를 몇 년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를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도. 또 오손이잖아, 오손. 자, 저런 여자가 오손을 했어, 오손. 창원의창에서 보궐선거에서 드디어 한 1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거기서 된 것 때문에 김영선이 아까 우리 통화에서도 봤지만, 이 뉴스에서도 봤지만, 세비의 반을 가져와라. 이론도 틀리면 안 된다. 이때 당 대표가 누구였냐? 이때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에 보면 이제 명태균이 그럽니다. 윤석열이 이제 끝났어. 그래서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공천함으로써 당선됩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세비를 2분의 1씩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2022년 김영선 사건이라고 합시다. 김건희가 또 개입합니다. 이번에는 또 명태균이 나와서 총선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영선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줄 거야 하고 전 난리를 부릅니다. 근데 김영선은 수산시장에서 수돗물을 손으로 떠먹는 거를 7번이나 시연했죠. 그래서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괴상한 일이죠. 수돗물을 손으로 떠먹다니. 거기 서 있던 수산시장에 있던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 저걸 왜 떠먹어?
김영선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때 이준석을 찾아가서 4월 총선에 그 3월 1일 그 어간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천하람하고 와서 나한테 비례 1번을 달라. 1번이 아니면 3번이라도 줘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보도자료까지 다 써서 김영선에게 뭔가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전체적으로 김종인이 반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뭐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 거죠. 칠불사에 가서 명태균이 칠불사에 와서 김영선을 어떻게라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안 된 겁니다. 이 사건을 2024년 김영선 사건이라고 말합시다. 이거 실패했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이라는 청와대 행정관, 근데 맞으면 수석 행정관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수석 행정관은 아니고 수석 행정관이라는 게 뭐 이번 대통령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임 행정관 정도 했었던 사람인데 이원모와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이었어요. 공관위원장은 그때 무슨 교수였고 뭐 힘이 없는 사람이고 이철규가 김건희의 말을 듣고 이원모를 용인갑에 공천한 겁니다. 근데 김대남이 먼저 가서 공천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털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김대남이 이명수와 통화를 한 기록이 건 5시간 분량의 그 통화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핵심 얘기는 뭐냐? 그 장인수 기자가 이제 그 지난 월요일 날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다 보고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다. 김건희가 결국 V1이고 V2는 누구냐? 바지다. 용인갑에 김대남은 컷오프되고 이원모가 들어가는데 이원모도 떨어졌죠. 그래서 김대남은 이 권력 구조를 잘 알고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철규가 만약에 이원모가 잘못되면 이원모의 마누라와 김건희 사이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 재생 한방병원 둘째 딸 걔와 김건희는 아주 잘 아는 사이에. 그래서 어디 저기 그 전용기 차고 갈 때 그 이원모의 그 마누라가 같이 타고 갔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죠. 민간인이 그걸 타고 가서. 그래서 김대남이 김건희가 이철규를 통해서 이원모가 잘못되면은 이철규도 날아간다. 뭐 이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대남이 그 분위기를 딱 알고 이원모가 공천되자 이원모를 위해서 일해 줍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좌우지간 김대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김대남은 뭐 어디 서울보증보험에 상임 감사로 가 있습니다. 그 잘했다고. 이원모는 이제 낙선하고 김대남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사이에 녹음된 것이 5시간 분량, 5시간 반 정도 분량인데 이 내용을 보면 김대남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정확히 이명수와 통합니다. 공천과 관련돼서는 윤석열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김건희가 좌지우지합니다. 김건희가 모든 것을 항상 김건희야. 공천은 김건희.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김대남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제 김대남은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가 이명수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까지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다 하죠. 장인수 기자가. 이건 여담이지만
2,000명이 나타난 거죠.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2,000명. 2,000명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2,000명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래. 홍매화를 심었어요. 2,000명이 홍매화를 심었어. 홍매화는 무슨 무속에 무슨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 꼴이야.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준석 얘기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고 주둥아리만 나불거리는 놈이라고. 어차피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놈이죠. 그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천하람은 뭐 80년대생이고 이준석도 같은 80년대생이거든. 똑같은 놈들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김건희와 윤석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비극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